2월 초 한국 경제가 받은 통보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거였어요. 16개월을 연속으로 증가하다가 처음 줄어든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수출이 줄어든다는 건 국가 경제가 축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후에는 한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가 한 달 전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 대해 20% 관세를 선언한 거였어요. 10%에서 갑자기 25%로요. 이건 기습 공격이었어요.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까지 무시해버린 거죠. 합의를 이행 안 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과 그 외 국가들이 마치 형적해서 미국을 속인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한국산 부품에 20% 관세, 반도체, 화학 제품 등 거의 모든 주력 상품에 관세가 들어간 거죠. 25%가 얼마나 높은 관세일까요? 비유를 해보면요. 10만원짜리 물건이 미국으로 가면 25,000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훨씬 비싸 보이겠죠. 그래서 한국 제품을 덜 사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어요. 트럼프는 평균 10% 기본 관세를 많은 나라에 부과했거든요. 한국은 2.5배 높은 관세를 받은 거죠.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화학 제품을 많이 팔거든요. 이들을 더 비싸게 만들면 미국인들이 덜 사겠지요. 둘째, 트럼프는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미국에서 만든 것이 더 비싸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거죠. 셋째,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합의해도 자리를 떠나면 새 정부가 모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한 달 전 일인데 지금 그 파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반도체는 매우 비싼 상품이거든요. 25%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요. 미국 소비자들은 가전, 컴퓨터값이 오르는 걸 느낄 거고요. 그럼 덜 사게 돼요. 삼성과 SK는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 기아예요. 자동차도 비싼 상품이거든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25% 더 비싸진다면요. 미국인들이 미국산이나 일본산을 더 선호할 거예요. 현대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럼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트럼프는 반도체에 100% 관세도 말했었거든요. 아직 시행 안 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요. 미국인들은 더 이상 못 사게 돼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경영난에 빠져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를 덜 팔면요. 부품 공급 회사들도 일을 덜 받게 돼요. 화학 제품, 철강, 섬유 모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요. 평범한 한국인이에요. 왜냐하면요. 대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연기금,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거든요. 당신의 연금이 줄어드는 거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신입 채용이 줄어요. 당신의 자녀가 취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실직이 늘어나면 실업수당이 줄어들고요. 경제 전체가 침체돼요. 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판 돈이 줄어들면요. 달러 수입이 줄어들어요. 달러가 부족해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즉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환율이 450원을 넘었는데요. 더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다 올라가요. 휘발유, 식재료, 의류, 전자제품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가요. 이게 경제 위기의 시작이에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한미 협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관세를 낮춰달라고 협상하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강하게 나왔어요.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25%를 유지하는 것도 성공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째, 생산 기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 삼성은 미국에 공장을 더 짓고 싶어 해요. 그럼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되니까 관세를 안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공장 건설은 엄청난 돈과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은 관세를 내야 하죠. 둘째, 가격을 올려요. 관세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럼 판매량이 더 줄어들어요. 셋째, 다른 나라로 수출을 돌려요.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 같은 곳으로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쪽을 이루면 수익이 크게 준다는 뜻이에요. 기업들은 막혔어요. 앞으로 3개월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도체에 100% 관세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중국에 60% 관세를 하면서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미 협상이 잘 돼서 관세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우선순위는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해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요. 다른 시장 개척을 서두르고요. 생산기지 다변화를 계획해야 해요. 이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지만요. 지금 준비해야 앞으로 버틸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삼성, SK, 현대 같은 대형주를 조심해야 해요. 이들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국내 중심 기업들이나 방호 종목을 봐야 해요. 또 달러 자산을 좀 가져두는 게 좋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물가 상승에 준비해야 해요. 지금부터 필수품을 조금씩 비축하고요.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봐야 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지만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이자 비용이 낮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뉴스를 계속 봐야 해요. 트럼프의 다음 카드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한국 경제는 수출이 생명이에요. 수출이 줄어들면요. 결국 모든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이유가 이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개방된 경제를 가진 나라예요. 세계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생겼어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충격이 오는 시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요. 트럼프의 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변화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생존해야 해요. 그래야 일자리가 있고요.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생존의 갈림길에 선 순간이에요. 뉴스토키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뉴스도 함께 해주세요.